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특히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들으면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네 글자입니다. 세무조사. 이 국세청이 어떻게 탈세를 적발하고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네. 살 떨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TV에서 뉴스에서 보면 막 파란 박스 들고 들어갔다가 잔뜩 들고 나오고 네. 그런 장면입니까 혹시? 네, TV를 보면 이제 국세청 직원들이 커다란 네. 파란 박스에다가 자료 담아서 뭐 몽땅 담아서 가져가는 경우들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자료를 뭐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료를 가져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요새는 그 납세자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사는 20일 전에 다 안내도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기조사랑 네. 비정기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그 제대로 신고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뭐 알려주는 거고요. 그게 네. 아니고 이제 실제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네.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렇게 비정기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뭐 이 중대 금액에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넘어가서 형사 문제도 발생하기도 그러니까 하게 됩니다. 정기 세무조사보다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훨씬 더 무서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세무조사로 많이 걸리게 되는 사례도 들어볼까요? 보통 이제 사례만 이야기하더라도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주요 사례. 예, 내가 잘 뭐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가 잘 숨기더라도 내가 아닌 거래 상대방 때문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네.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일반적으로 자료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가짜 영수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번에 세금이 많이 나오면은 네. 비용이 부족하니까 이 비용 가짜 영수증을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산 걸로 해서 내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네. 그래서 네. 내가 받는 세율이 40%다 하면은 1억을 가짜로 영수증을 구입을 하면은 세금은 4천만 원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천만 원보다 적으면 1천만 원만 수수료 낸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뭐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나한테 판 사람은 나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세무조사를 이제 당하게 돼서 걸리게 되면 이게 그 고구마 줄기 뚝뚝뚝 뽑듯이 다 걸리게 됩니다. 그게 중복돼서 계산이 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법에서는 10년 동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근데 사실 그거는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절세라기보다는 탈세였던 거죠, 애초부터. 애초부터 탈세였고요. 가장 이제 법에서 세법에서 중하게 보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나 이런 영수증 가지고 예. 뭐 표현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하는데 예. 이런 걸 제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명백한 뭐 혐의가 있다든지 예. 아니면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따로 있다든지 제보? 예. 네.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무자료 거래라든지 위장 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법에서 신고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해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아니면 제출하라는 뭐 명세서나 이런 것도 다 제출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무서운 비정기 조사 대상이 돼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탈세 방법을 알려드리고 세무조사에 피해 나가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건전하게 세무생활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그 타깃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로 어떤 사업자들이 대상이 될까요? 크게 이제 네 가지 방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예. 이제 먼저 PCI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 PCI라는 게 PCI? 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영어로 자산, 소득, 소비 요거를 줄임말이에요.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뭐 쉽게 제가 설명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번 거 대비 쓴 거
예. 또는 번거 대비 산 거 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내가 5억을 벌었다고 소득으로 벌었다고 신고는 해놨는데 네. 내가 산 거라든지 쓴 게 9억이다. 예. 그럼 4억을 더 썼잖아요. 신고도 안 하고. 아하. 그러면은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아. 혐의가 있으니까. 네. 예, 두 번째로는 뭐 이제 탈세 제보 포상금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이게 올라가서 40억까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잠시만요. 네, 40억. 40억이요? 네, 거의 이게 로또죠. 네. 그러니까 세무 조사를 하는 금액이 40억이 아니라 포상금이 40억이라고요. 제보를 한 분에게 포상금이 최대 40억까지. 아, 이거는 최대. 네. 물론 이거는 그 규모에 따라서 비례되겠죠. 맞습니다. 포상금으로. 예. 오, 근데 최대 40억이다. 엄청나죠. 네. 열심히 제보해야겠네요. 이런 게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신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뭐 저희가 정밀 분석해 보니까는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으니 자진해서 빨리 수정하세요. 안내문을 보내고요. 그래도 수정을 안 하면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럼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먼저 네. 자진해서 수정하라고 안내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신고한 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거는 다른 데보다 많이 썼다든지 네. 증빙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줍니다. 빨리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알아서 미리 수정 신고하세요라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자진해서 수정을 하면은 뭐 가산세라든지 네.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는 거예요? 세무조사는 아니고 일단 가산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아. 거고요. 그 가산세를 뭐 일명 할인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신고 기간보다 조금 뭐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게 된다면 이제 50% 감면 뭐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하. 네. 그럼 일단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을 했다. 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누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를 정하고요. 네. 요거를 이제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사 20일 전에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아, 불현듯 그냥 막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네. 20일 전에. 20일 전에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통지를 받으면은 이제 납세자는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은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납세자가 이제 승복을 한다면 인정을 한다면 그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불복을 통해서 뭐 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네.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청취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20일 전에 국세청에서 네. 20일 후에 세무조사 나갑니다. 나갑니다.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20일 전에 올 수도 있고요. 당일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일단 그래요? 오후에 나갑니다. 예. 아. 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조사냐 비정기조사냐에 따라서 이게 20일을 여유를 주느냐 아니면 바로 그냥 나가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세무조사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은요.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함께 준비를 할 세무 대리인을 이제 선임을 하거나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혼자서 준비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세법에서 얘기하는 대응과 상식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네. 뭐 내가 갖고 있는 지갑에 카드가 A 카드가 있고 B 카드가 있으면 어떤 걸 쓰더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상식적인 생각인데 네.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특정한 카드를 써야 인정을 받는 이런 게 있어요. 어? 이런 거는 이제 세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다 뭐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적극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막 20일 정도의 기간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은 미리 이제 세무조사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내가 준비를 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예상 문제요? 네, 그래서 뭐 세무조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기간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세금 항목이 부가가치세다라고 한다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법인세다 아니면 종합소득세다 이런 식의 세금에 대한 부분은 1, 2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여기에 흘러갔던 자금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비용들이라든지 매출을 숨긴 건 없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네. 각 항목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부가세, 법인세 다 털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러 나갑니다라고 보내주고요. 뭐 그게 만약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뭐 최근 10년 동안에 상속 재산을 조사하는 이런 거라든지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확장이 된다거나 파생이 된다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뭐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네. 추가적으로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무조사 받게 되면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산세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숫자가 나오게 돼서 조금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긴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내가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칙을 받는다면 예. 10% 40%가 나올 수가 있어요. 10%라는 건 뭐냐면 10에서 40%까지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벌칙인데요. 예. 이제 내가 뭐 깜빡하고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 그러면 10%고요. 네네네. 내가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다든지 장부 2개를 작성했다든지 이러면 괘씸죄에 걸려서 부정으로 40%입니다. 아,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고의적이다 네. 싶으면 40%까지. 네, 이게 이제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한 벌칙이고요. 오. 또 이제 늦게 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루 22%긴 한데 적은 것 같은데 1년으로 따지면 8%에 대한 이제 이자를 내는 거고요. 네. 이게 1년 있다 걸렸을 때 8%지 만약에 5년 있다 걸릴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8% 곱하기 5년에서 40% 또 추가로 또 부담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이거는 그 아까 40%에 추가 40%예요? 예. 그럼 또 배보다 있습니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건데? 네. 또 있습니다. 아직 와. 배꼽 아직 덜 커졌습니다. 예. 와, 이거 무섭다. 이 돈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가 가산세를 맞는데 이 돈이 회사에 없거나 네. 대표가 가져갔거나 하면 대표한테 보너스 줬지 상여 줬지 해가지고 네. 추가로 해서 또 여기에 최고 49.5%를 또 추가로 매길 수가 거기다가 있습니다. 추가로. 네. 네, 점점 많이 그럼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1억을 매출을 숨겼는데 1억보다 더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추가로 보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같은 게 또 붙어가지고 네. 네, 배보다 훨씬 배꼽이 커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건보료까지 붙어서. 네. 만약에 예. 끝까지 세금을 안 내면 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좀 센데요. 예.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압류를 건다거나 압류. 네.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뭐 신용카드라든지 은행가의 은행계좌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해외 못 나가는 출국금지도 걸 수도 있고요. 입찰을 할 때도 내가 체납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가지고 뭐 보험 가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불이익이 있고요. 또 미리부터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다 하더라도 이걸 원래대로 돌리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까지도 가가지고 세금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경제적으로 다 막는 경제적 사형 선고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무섭게 체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간 세금은 투명하게 제대로 잘 내야 된다. 오늘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